안녕하십니까. 고려대학교 윤성식 교수입니다. 17강부터 32강까지는 2부로서 어떻게 돈을 벌까에 대한 불교적 해법을 설명하였습니다. 33강부터는 제3부로서 어떻게 돈을 쓸까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돈을 벌까에 대해서 이야기했으니까 이제 쓸까에 대해서 어떻게 쓸까에 대해서 설명할 차례입니다. 33강은 우리가 무심코 모르고 있는 소비 중독에 관한 불교적 해법을 설명합니다. 불교적 해법은 인간에 대한 최근의 과학적 연구 성과와 일맥상통합니다. 돈 문제란 절반이 소비의 문제입니다. 오늘날 소비는 현대인의 오락이며 쾌락입니다. 소비만큼 큰 즐거움을 주는 게 있을까요? 소비를 통해 생존을 영위하던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요즘은 나를 나타내고 내가 즐거움을 느끼기 위해서 소비를 합니다. 아이폰을 사기 위해 장기를 팔았다는 중국 청소년 이야기가 인터넷에서 기사화되었는데 한탄할 일도 아닙니다. 어떤 재력 있는 노인은 아침이면 이 백화점에 가서 물건 사고 다음 날은 다른 백화점에 가서 물건을 삽니다. 여자친구보다 스포츠카가 더 좋다는 남자가 있고 남자친구보다 백화점에서 쇼핑하는 게 더 좋다는 여자도 있습니다. 영국의 경우 쇼핑 때문에 채무 불이행 상태에 빠진 여성이 거의 50%에 육박한다는 조사를 기사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유명한 가수였던 마이클 잭슨은 굉장한 부자였지만 장난감과 골동품에 집착한 나머지 결국 빚더미에 올라서 매우 쪼들리는 생활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한 달 동안 카드를 긁어서 살고 월급 나오면 카드값 갚고 다시 카드를 긁어서 한 달 살고 월급 나오면 갚는 생활을 반복합니다. 이런 사람은 결혼 생활에 적응을 못하기도 합니다. 부부가 같이 돈을 번다고 해도 가정을 위해 절반의 돈은 내놓아야 하는데 결혼 전에 봉급을 몽땅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소비하던 버릇이 있어서 거기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만약 아내가 일하지 않고 전업주부가 되면 봉급의 거의 전부를 가사를 위해 내놓아야 하는데 이런 극적인 전환을 힘들어하는 신혼 남편도 있습니다. 소비는 부자만의 전유물은 아닙니다. 오늘날은 돈이 없는 사람도 아주 싼 값에 원하는 물건을 살 수가 있습니다. 헐값에 넘어가는 제품을 엄청 싸게 사면 며칠간 행복해집니다. 바야흐로 쇼핑은 돈이 많건 적건 누릴 수 있는 최대의 즐거움입니다. 소비의 시대, 소비 중독의 시대에 진입했습니다. 누구나 오랫동안 사고 싶었던 물건을 사면 그 즐거움이 얼마나 큰가를 경험했을 것입니다. 젊은이들은 요즘 여행을 가장 즐거워합니다. 1년에 한 번 정도는 해외에 다녀와야 되는데 올해는 한 번도 못 가봤다 하고 한탄합니다. 근데 여행하면서 가장 큰 즐거움은 쇼핑이지요. 사랑이 부족하니 돈을 쓰겠다고 으름장을 놓는 사람도 있습니다. 소비의 쾌락을 경험하면 나머지 일은 시시합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라는 데카르트의 말을 나는 소비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라는 말로 바꿔야 할 정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비를 통해서 스트레스를 해소합니다. 소비는 우울증 치료약이 됐습니다. 직장에서 퇴근하면 3분의 2는 피곤해서 아무것도 못한다는 조사가 있습니다. 몸이 파김치가 되어 퇴근해도 인터넷 쇼핑몰에 들어가 이것저것 쇼핑하다 보면 눈이 반짝해지는 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하지만 소비를 통해서 해소할 수 있는 스트레스는 자잘구레한 스트레스에 불과하고 효능의 지속시간은 짧습니다. 더구나 소비로 경제가 힘들어지면 해소했던 스트레스의 몇 배나 되는 스트레스를 아주 오랜 기간 동안 감내해야 합니다. 작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자 몇 년씩 우리를 괴롭힐 수 있는 큰 스트레스를 감수하는 것입니다. 삶이 허전하면 소비에 쾌락에 빠져들기 쉽습니다. 현대인은 많은 정신적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소비는 정신적 문제를 진정시키는 마약이나 진통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마약이나 진통제는 임시 처방이지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닙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의 하나를 불교가 제시합니다. 소비는 부자만의 전유물은 아니지만 돈이 위력을 발휘하는 영역이라서 부자는 사실 실컷 소비할 수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돈은 항상 위력을 발휘했지만 지금처럼 위력을 발휘한 적은 없습니다. 오늘날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믿는 종교는 기독교도 불교도 이슬람교도 아닌 동교입니다. 돈은 이제 신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오늘날은 돈에 의한 돈을 위한 세상입니다. 돈은 전지전능합니다. 돈교의 교주는 천민자보임주의입니다. 노예제도는 돈교의 등장과 함께 화려하게 부활했습니다. 돈에 미치면 돈 때문에 노예가 되고 돈이 없으면 없는 돈 때문에 노예가 됩니다. 소비에 빠지려면 차라리 재테크에 빠져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을 정도로 소비는 우리에게 위험한 대상입니다. 100세 시대에 인간은 자칫하면 소비 이외에는 즐거움이 없는 노인으로 늙어갈 위험이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재력이 있는 노인이 백화점의 주 고객이랍니다. 어떤 기업인은 주기적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쇼핑 천국 홍콩을 갑니다. 어떤 부자님 사모님은 패션의 본고장인 이태리 밀라노에 친구들을 모아서 쇼핑 여행을 갑니다. 돈교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대부분 소비 중독이라는 암으로 발전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유의지로 선택해서 소비한 것 같지만 사실은 소비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으로 내몰린 것에 불과합니다. 첫째, 기업은 버티기 힘든 소비 유혹을 제공하므로 우리는 소비로 몰립니다. 인터넷 쇼핑은 가장 좋은 사례입니다. 클릭 끝에 최저가를 찾아내면 횡재한 느낌입니다. 홈쇼핑을 보고 있다 보면 있으면 좋은 물건을 반드시 필요한 물건으로 둔갑시키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홈쇼핑을 본다는 것은 세뇌시켜 주십시오라고 나를 바치는 것과 같습니다.
무심코 채널을 돌리다가 우리는 홈쇼핑에 낚이게 됩니다. 게다가 홈쇼핑 채널은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는, 자주 보는 채널 사이사이에 끼어져 있어서 자칫하면 낚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존은 내가 검색한 것을 참고하여 주기적으로 관련된 상품 광고를 보냅니다. 구글은 내가 편지 쓸 때 사용한 단어와 검색할 때 사용한 단어에 따라 나에게 맞춤형 광고를 내보냅니다. 우리는 기업에게 감시당하면서 쥐어짜질 날만 기다리는 애처로운 희생물입니다. 아마존은 내가 다음 주문할 제품을 포장해 놓고 기다립니다. 인터넷 쇼핑은 순간적인 결정을 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냥 한번 클릭만 하면 결제가 끝나는 아마존에서 처음에 저는 클릭한 뒤에 너무 쉬워서 뭐가 잘못된 줄 알았습니다. 우리가 소비에 내몰리게 되는 두 번째 이유는 우리를 나타내고 싶어서, 자신을 남에게 과시하고 싶어서 결국 소비에 내몰립니다. 우리는 소비를 통해서 이미지와 브랜드를 사고 그 안에 담긴 스토리와 타인의 부러움을 삽니다. 기능 때문에 산다기보다 나를 나타내기 위해 삽니다. 최고 품질의 소가죽은 고원지대에서 키운 소가죽이라고 합니다. 고원지대에는 모기가 없기 때문에 소가 모기에 뜯기지 않아 가죽에 흠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가죽은 완벽함의 상징이지 물건을 담는 가죽 제품을 만드는 재료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가죽 제품은 몇 배의 가격으로 팔립니다. 그래도 부자는 최고급을 찾으며 자신이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는 착각을 합니다. 다이애나 왕세자비가 사랑했던 제품 기사를 읽으면 그 제품을 사고 싶습니다. 제품을 사고 난 뒤에는 왕세자비와 동일해진다는 착각을 갖습니다. 이러한 제품은 계급을 나타내는 제품이지만 돈만 있으면 살 수 있기에 부자는 순식간에 계급 상승의 찰나적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한국은 유난히 남을 의식하는 나라입니다. 세계에서 비싸기로 소문난 벤츠 S클래스가 세 번째로 많이 팔리고 벤츠에서 가장 비싼 모델이라고 하는 마이바흐는 두 번째로 많이 팔린다고 합니다. 이것은 자랑스러운 게 아니고 부끄러운 일이죠. 그러나 남을 흉내내는 것, 남을 부러워하는 것은 꼭 우리나라만의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워낙 성취 욕구가 강하다 보니 남보다 이 정도가 강해서 문제인 것이죠. 미국의 로버트 프랭크라는 학자가 연구한 바에 의하면 미국에서도 부자들의 명품 소비를 흉내내는 일반인들이 경제적으로 힘든 삶을 산다고 합니다. 소비는 개인 차원의 질병이고 국가 차원의 질병입니다. 얼마나 많은 제품이 팔리지도 못하고 버려지는지 모릅니다. 몇 번 입고 버리는 옷도 많고 멀쩡한 전자제품이 쓰레기 수거값을 내고 처분되며 잘 굴러가는 자동차도 폐차됩니다. 영양 과잉으로 비만을 걱정하고 따라서 우리가 알고 보면 소비는
사는 사람에게도 문제를 일으키지만 국가 경제에, 세계 경제에 낭비와 비효율을 초래합니다. 돈교의 교주인 천민자본주의는 돈교 바이러스를 전파합니다. 돈교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소비 중독이라는 암으로 진행됩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쉽게 중도 절제의 단순 소박한 삶, 즉 불교가 이상으로 삼고 있는 삶에 만족해하고 그런 생활을 자발적으로 추구합니다. 의도적으로 출세가도의 길을 피하고 소소한 곳에서 만족을 찾으려고 합니다. 이런 사람은 돈교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대개 셋 중에 하나에 해당합니다. 첫째, 이러한 성향을 타고난 사람, 즉 돈교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는 유전자를 타고난 사람입니다. 행복 유전자가 있다고 말해도 좋을 사람입니다. 둘째 유형의 사람은 돈교 바이러스가 파괴할 수 없는 가치관을 갖도록 교육받았거나 본인의 성향이 그러한 교육을 수용하여 그러한 가치관을 정립한 사람입니다. 셋째 유형은 스스로 노력하여 돈교 바이러스를 치료한 정신적인 역량이 높은 사람, 즉 후천적으로 수행을 통해 정신적 경지가 상당한 수준에 도달한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천민자본주의라는 교주가 전파하는 돈교 바이러스에 대항할 수 있는 항체가 있는 사람입니다. 돈교 바이러스 항체가 없는 사람은 100세 시대를 맞아 소비와의 싸움에 이기지 않으면 노후의 빈곤층으로 전락하거나 젊어서 저축할 걸이라고 후회합니다. 마음의 문제, 정신적 결함, 스트레스, 우울증을 치료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으면 소비에 빠져들기 쉽습니다. 그 어떤 즐거움도 소비에 대항하기는 쉽지 않지만 불교 철학이 체화된 수행자는 작은 즐거움도 소비를 이기는 즐거움으로 전환시킬 수 있습니다. 이태리 장수마을 사람들에게 더 많은 시간이 생기면 무엇을 하겠는가 질문했더니 아니 무엇을 하다니 지금 하는 일을 그대로 하지가 답이었습니다. 과거에는 노동, 교육, 놀이가 하나였는데 지금은 분리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농사를 짓거나 수공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일을 하면서 일을 개선하기 위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공부를 따로 하는 교육이 시작되면서 노동과 교육이 분리되었습니다. 수렵사회나 농경사회에서는 일을 통해서 즐거움을 얻었습니다. 현대인이 직장 생활을 하게 되면서 따로 시간을 내서 놀이를 해야만 즐거움을 얻을 수 있게 되고 가장 큰 즐거움은 소비를 통해서 얻고 있습니다. 불교 철학으로 체화된 수행자는 두 가지 방법을 병행하며 단순 소박한 삶을 살아갑니다. 첫째, 수행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단순 소박한 삶을 추구하는 사람으로 변화하는 방법입니다. 수행으로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행동을 바꾸는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깨달으니 부처다라는 말과 동일합니다. 둘째 방법은 단순 소박한 삶을 강제하여 단순 소박한 삶이 자연스럽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수행을 통해 어떤 경지에 도달하기는 쉽지 않고 그런 시점은 어쩌면 영원히 오지 않습니다. 먼저 행동하여 생각을 바꾸면 결과는 마찬가지일지도 모릅니다. 즉 부처의 행을 하니 부처다라는 말과 동일합니다. 물론 생각이 행동을 바꾸느냐, 행동이 생각을 바꾸느냐 이렇게 구분하는 것도 사실은 이분법적입니다. 불교는 이분법을 경계합니다. 생각과 행동의 경계도 모호하고 상호 의존적이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 다소 인위적으로 설명하는 것뿐이기 때문에
너무 생각, 행동, 행동, 생각 이런 도식화에 빠질 필요는 없습니다. 불교적으로 이상적인 삶은 중도 절제의 단순 소박한 삶이며 이에 대해서는 추후 강의를 통하여 현실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구체적 사례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처님의 부자 수업 33강을 마치겠습니다. 제 강의는 제가 동국대학교 불교학과에서 석사 박사 논문을 쓰며 공부했던 내용에 기초하여 쉽게 풀어서 설명하는 강의입니다. 보다 학문적이고 체계적인 내용은 석사 박사 논문, 저의 저서, 부처님의 부자 수업 등에 일부 정리되어 있습니다. 저는 고려대학교 윤성식 교수입니다. 감사합니다.